어느 동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가 갑자기 꼬꾸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참 움직임이 골치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코스피, 나스닥, 심지어는 보시면 금까지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금이 결국 꺾이는 순간들이 올 때 코인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비트코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움직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오르는 과정에서 또 도미너스가 말썽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봉을 보게 되면 뭐 60% 후반 이나 이런데 저항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이지만, 또 이렇게 월봉을 보게 되면 이 구간 있죠, 62%까지도 저항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알트코인이. 근데 우리가 이 반등하는 과정을 만약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움직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한번 나눠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걸리고 있다는 거. 굉장히 오래된 이동평균선, 심지어 월봉이에요. 월봉상 오래도록 이렇게 이어지는 이동평균선이 내림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 역시 데드 크로스를 나오려고 한다. 근데 이게 데드 크로스 나온다고 해서 요 위에 이제 갭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맞추러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이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진짜 2017년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그게 뭐 당장 온다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쩔 수가 없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우리가 이 아더 도미넌스를 봤을 때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다시금 이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는 것이 알트에게 좋지 않지만, 반대로 아더 도미넌스는 오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다 역배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뚫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돼요.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 시총을 보게 되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봤을 때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토탈 3라던가 토탈 2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주요 저항들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왜 아더 도미넌스가 오르지 않는 것인가 라는 측면을 봤을 때, 첫 번째 일단은 큰 시총을 위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단 도미가 높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냐면, 그러니까 개별 상승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번이랑 맞물리는 거긴 한데, 개별 코인들의 상승이 많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승이 아니고 몇몇 그 특정 내러티브를 받는 코인들만 유독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뭐 금이라던가 혹은 뭐 증시라던가 혹은 부동산이라던가 대안 상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자산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코인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자산이 지금 제대로 순환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종의 고인물들이 막 미리 이렇게 애드작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벌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딱히 그렇게 재미를 보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항상 크립토라는 거는 좀 돌고 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좋을 때가 있었고 뭐 애드작을 하는 사람이 좋을 때가 있었듯이 항상 이거는 좀 돌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국장을 보더라도 제가 이제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비유인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좋기 전에는 이제 이러한 구간들에서 진짜 답답한 움직임들이 되게 많았다가 이제 갑자기 이 매물대를 뚫으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코인도 지금 굉장히 답답해요. 보면 뭐 이동평균선을 끄고 생각을 해봐도 진짜 얘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계단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코인인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이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하게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은 경향은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의 움직임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불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들을 제가 조금씩 모아가라라는 말은 해도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안 드리는 게,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뭐 큰 시총 코인들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항상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불안정하게 얘가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런 찔끔찔끔 올라가는 상황만 돼도 그때 비트코인이 재미가 없으면 알트가 굉장히 많은 눌림을 받게 되고 하락장이라고 우리가 느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항상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일단 얘가 그래도 여기를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RSI가 높게 형성이 되고, 이러한 곳에서의 저항 혹은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한 61.6%대까지는 우리가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보통 월초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초에 만약에 이런 움직임을 주면 반대로 월말을 봤을 때는 오히려 눌리는 모습이 좀 많았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결국 월봉이 끝날 시점에는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직 10월 10일밖에 되지 않았고 이 10월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코인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윗꼬리로 마감을 하더라도 이 윗꼬리를 찍으러 가는 움직임에서 우리는 엄청난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곧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현물 ETF에 대해서 계속 유입은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과정들을 살펴보면 현물 ETF가 규모가 이렇게 찍었을 때 마냥 움직임이 좋았냐 하면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제 좀 가격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티에서도 암호화폐 뱅킹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아서이즈는 이제 비트코인의 4년 주기설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013년, 2017년, 2021년을 보면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왔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 패턴이 올해도 재현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거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년 주기는 비트코인 고유의 리듬처럼 보이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과 달러 유동성, 통화 정책 리듬과 맞물린 결과였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의 진짜 본질은 채굴 반감기가 아니라 달러 유동성 사이클이다. 그래서 과거 500년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다가 다시 그 영향력을 되찾고 있는 중국의 경제 및 통화 정책도 중요해졌고, 그리고 미국 달러 외에도 중국 위안화가 글로벌 유동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과거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이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등으로 글로벌 달러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달러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뭐 금매의 경우도 그렇고 자산 시장을 보면 사실 지금 가던 놈이 계속 가는 사이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대안이라는 개념으로 비트코인 혹은 플러스 이더나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코인에 대한 수요가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암호화폐 시총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자, 이걸 보시면 골드가 요즘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높게 올라갔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한 2배쯤 오르게 되면은 엔비디아를 제끼죠. 얘가 2배를 오르게 되면 거의 뭐 한 24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정도만 가도 얼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우리가 이제 밑으로 좀 보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이 이렇게 나와요. 이더리움보다 위에 있는 기업들이 보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기술주가 강세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상방을 열어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뭐 넷플릭스랑 똑같다, 시총이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예전에는 이더리움이 한 이쯤 있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근데 넷플릭스나 이런 뭐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서 이더리움과 격차를 만약에 벌려놔요.
원래는 같았는데 얘네가 벌려놓으면 키 맞추기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먼저 올라간다 그래서 사실 뭐 나쁠 건 없다라고 보는 게 키 맞추기가 나중에 진행이 되면 항상 우리는 코인이 마지막에 올랐던 것을 좀 볼 수 있었잖아요. 항상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오르고 그동안 못 올랐던 게 한꺼번에 오르는 뭐 그런 경향들 좀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뭐 키 맞추기를 하게 됐을 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닐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아까 아서에이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4년 주기는 끝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식이나 그다음에 뭐 금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뭐 자산시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 사이클이 2025년을 넘어서 2026년 혹은 뭐 그 이상까지 간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4년 주기로 해서 사실 빠르게 이제 코인이 올라주고 이때처럼 팔고 얘네들 다 같이 떨어질 때 현금 들고 있다가 사고 뭐 이랬으면 좋겠지만 항상 이제 시대라는 거는 거기에 맞게 바뀌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4년 주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번까지는 좀 4년 주기였으면 좋겠다 싶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10월까지 왔는데도 이렇게 좀 반응이 없다면 11월까지는 그래도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나 이제 보시면 어쨌든 이 고점이라는 거를 좀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유입이 많아지면 이런 것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왜냐면 2024년부터 이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때는 오히려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탈2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상승을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제자리 걸음하는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미넌스가 좀 튀어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긴 해야 된다. 알트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금이 좀 선행을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금은 어쨌든 이러한 선행을 하고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저항을 뚫고 리테스트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 구간에 지금 저항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 저항을 강력하게 뚫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11만 7천에서 11만 한 8천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여유롭게 텀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혹은 뭐 4시간 봉을 봤을 때 조금 빠르게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이 부근 11만 9천 부근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된 다음에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들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게 꺾였고 그러면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꺾이게 되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좀 빼고 그다음 빠르게 반등하는 식의 움직임을 간다던가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미넌스에서 봤을 때 이게 파동상으로 이게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끝나고 이제 추가적인 눌림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알트장이 당장 온다라고 보는 쪽이고 저는 조금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쪽이라 일단은 조금 리스크 관리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금 비중도 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비중이라던가 이더리움 비중이라던가 이렇게 딱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알트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뷰를 보고 이것만 보고 알트로 몰빵 간다 이러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과 뭐 원화 스테이블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정말 이제 테스트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지금.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시대가 바뀌면 결국 물론 뭐 관련주들부터 먼저 오르는 게 맞습니다만 이 안에도 분명히 유동성이 들어올 것이고 늦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큰 상승이 되겠죠. 왜냐면 그 순간에도 개미를 계속 털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시총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펌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너무 늦었다, 뭐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마지막에 항상 코인은 이 수급이 돌았을 때 큰 시총의 자산군부터 작은 시총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식에서도 대형주부터 잡주까지 사이클이 도는 것처럼 이거를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코인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전체 시장에서 막 사이클이 돌고 하다가 마지막에 얘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 시간차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서 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